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이 법안이 5월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지난 1월에 대표 발의한 민당 민명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헌법 23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은 행정명령을 할 때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손실 보상을 명확히 이해를 하면 당연히 소급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무척 맞는 얘기인데. 예. 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누적된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예. 어떤 신문에 보니까 새벽에 눈 뜨기 싫다 빚독촉 때문에 예. 이런데 이렇게 쌓인 빚이 엄청난데 그것은 과거의 빚은 눈 감아버리고 예.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이것들을 보상하겠다. 이걸 그건 안 한다는 건 장난이죠. 근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예. 소급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재정 당국이 지금 네, 반대하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당국이 이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들이 막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예. 첫째는 그럼 기존에 준 것에 대해서 중복된다. 또 하나는 손실보상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형평성에 반하다. 예. 마지막으로는 재정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중복된 것은 공제하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형평성에 반하다는 것은 기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희생에는 보상, 일반희생에는 피해 지원 이렇게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형평성이잖아요. 예. 여의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당국의 반대가 가장 맞습니다. 큰 장벽인 셈이네요. 자, 재정 당국 입장에서 일단 국가 재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는데 소급 적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있는 거군요. 재정 때문이죠. 재정 솔직하게는 재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재정 당국의 고충을 제가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운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 경제여서 예를 들면 이 재원 마련은 그러면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원금 걷어서 해줄게 예. 또는 세금을 증세해가지고 해줄게 예. 지금 당장 급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게. 그리고 그 빚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핵심은 국채를 발행할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예. 다른 나라는 모두 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랬죠. 미국은 특히 많이 했죠. 예, 엄청나게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랬죠. 예, 이런 방식이 저만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행정명을 통해서 아예 가게문을 몇 시까지 닫거나 아예 열지 말라고 직접 명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직접 피해가 있으니 이분들은 직접 보상해야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한테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접 손실 보상해야 된다. 예. 행정명령을 직접 받지 않은 예를 들면 여행업종이나 택시업계나 이런 분들의 피해도 있는 거거든요. 간접 피해죠, 그거. 간접 피해.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 아니라 네.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 예.